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과학 시간입니다. 제 35차시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고요. 교재는 성인문의 교과서 중학과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질의 특성, 밀도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오늘은 그 단원 정리와 창체 활동을 학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단원이고요. 여기 4단원의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총 3단원으로 나눠서 연소와 소화, 또 용해와 용해,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 이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여기 물질의 특성 중에서 오늘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단원 정리와 창의적 체험활동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57쪽 지난 시간에 밀도를 끝까지 조금 안 나간 부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57쪽 펴주세요. 자, 보실게요. 밀도 차이를 이용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물질마다 밀도가 틀리다고 했습니다.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쵸? 물질마다. 그래서 물 다르고 또 거기에 녹는 설탕물 다르고 또 뭐 물질 여러 가지 그 용액 같은 거 있잖아요. 녹인 물 그런 것들이 밀도가 작아요. 설탕물, 뭐 소금물, 뭐 또 뭐 여기에서 이제 달걀도 나오고 뭐 하는데 한번 볼게요. 밀도가 다 다릅니다. 밀도라는 거는 촘촘한 정도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골밀도 검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뼈에 그 골이 꽉 찼나, 밀도가 높은가, 아니면 밀도가 구멍이 숭숭 뚫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하죠. 골이 비었다 이거예요. 공이 빌 공자니까. 네, 그래서 밀도라는 개념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물질마다 다 틀리겠죠. 네, 그래서 그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을 섞여 있어요. 모든 게 순수하게 그 한 가지만으로 되어 있는 물질보다는 이것저것 섞여 있습니다. 물에 어떤 물질이 녹아서 그런 혼합 물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이런 지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의학이라든가 과학 발전이 이루어졌죠. 자, 볼게요. 자,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이 있습니다. 네, 달걀을 소금물에 넣으면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은 오래된 달걀은 뜨고 밀도가 소금물보다 작대요. 오래된 달걀은. 아무래도 오래됐으니까 약간 우리 달걀 깨보면 오래된 거는 약간 그 노른자가 탁 풀어지면서 힘이 탁 없죠. 그건 밀도가 작아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소금물보다 밀도가 큰 신선한 달걀. 신선한 달걀은 알도 탱글탱글하고 뭔가 이렇게 조리기구로 이렇게 막 깨려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럴 때도 잘 안 풀어지잖아요. 그쵸? 잘 이렇게 얘가 탱탱해요. 그래서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는데요. 밀도가 높으니까 무게감이 있죠. 그래서 가라앉는데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그 다음엔 벽시입니다. 벽시를 소금물에 넣으면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은 쭉정이는 뜨고 소금물보다 밀도가 큰 알찬 벽시는 가라앉는다. 그래서 이제 밀도 차이를 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해서 두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달걀, 오래된 달걀, 신선한 달걀, 그 다음에 벽시도 우리가 이제 벼를 심으려면 벽시를 이렇게 보관했다가 봄제 그 철에 농사철에 그 다음에 하죠. 그러면은 쭉정이는 싹을 안 튀잖아요. 그러니까 골라내야 돼. 얘네들을 골라낼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소금물에다가 넣어서 가라앉는 애들만 벽시들만 사용을 한다는 거죠. 요거 벽시는 요거는 싹도 잘 틔우겠죠. 쭉정이는 버리고 알찬 벽시만으로 이제 우리가 싹을 물을 내는 거죠. 이게 싹을 틔우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혼합물 분리하는 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밀도를 이용해서 밀도의 차이가 있는 거. 자,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싱싱한 달걀은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리고 오래된 달걀은 떠요. 이렇게 둥둥. 그러면 뜨는 건 오래된 달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요 벽시도 보시면 소금물에다가 담궈봤어요. 그랬더니 알찬 벽시는 다 모두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요. 알찬 벽시예요. 네. 죽정이는 더 위에 둥둥 떠 있죠. 네.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저기 선별을 하는 거죠. 얘는 이제 얘는 버리고 얘만 띄우고, 예, 달걀도 싱싱한 것을 구분해서 먹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밀도의 비교 사진을 통해서 했고요. 또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는 그 예입니다. 사금. 사금은 모래 속에도 우리가 금이라는 건 금속이라 뭐 어디에 한 군데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 흙이랄까요? 모래일까요? 땅이나 이런 데도 조금씩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금이 이제 많이 섞여 있는 그 금이 섞여 있는 지역이 이렇게 조금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도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사금 그거 금을 찾아서 막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막 그래서 이제 금을 캐려고 금을 채취하려고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렇게 어디나 이렇게 조금씩은 다 섞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금 광산이 있어서 금을 이제 막 모여 있어 가지고 걔를 캐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모래에 섞여서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금이 섞인 모래를 넓은 그릇에 담아 흐르는 물에 헹구면 밀도가 큰 금만 그릇에 남는다. 그래서 이제 금을 딱 채취하는 거죠. 금만 딱 취하는 거예요. 모래는 우리가 모아둘 필요가 없죠. 모래는 버리고. 네, 물에다가 하면 금이 밀도가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남죠. 물에는 다 이렇게 물에 휩쓸려 내려가고. 자, 또 그렇게 해서 금을 채취합니다. 여기 사금 채취라고 밑에 사진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 사금을 채취. 여기 금이 요만큼이 남아 있는 거죠. 다 모래랑 이런 거 다 나가고 이런 식으로 채취를 한다라 이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다에 유출된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 우리 몇 년 전에도 태안 앞바다에 그 유조선이 그 난파돼서 저기가 돼서 자초대가 돼가지고 기름이 다 그 바닷속으로 다 유출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그 백사장이며 뭐 바다며 둥둥 기름이 떠 있었고 모래사장에도 그래서 온 국민이 거기 가서 봉사활동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요. 바다에 유출된 기름은 물 위에 떠서 넓게 퍼짐으로 기름막이를 치고 뜰채나 흡착포로 제거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네, 정말 바다 위에 뜬 기름은 둥둥 떠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더 이상 다른 데로 퍼지지 않게 기름막이를 어느 선까지 이렇게 쳐놓습니다. 거의 그 이상은 못 가게. 그러면 거기에서 다 기름이 이렇게 걸러지겠죠? 막을 칩니다. 그리고 뜰채나 흡착포. 흡착포는 기름을 이렇게 찍어냅니다. 천인데요. 그런 천이 있어요. 그거로 이렇게 기름이 둥둥 뜨니까 얘만 딱딱 거기 천에 딱딱 달라붙겠죠? 네, 그렇게 해서 물은 안 먹고 방수천 같은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모자도에 비 맞아도 어느 정도는 방수가 돼서 몇 시간 정도는 머릿속에 비가 안 들어가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기름 위에 기름 제거 이렇게 한다. 네,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분리하는 게 있어요. 물질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로는 원심 분리기라는 게 있어요. 원심 분리기라는 기기가 있는데 주로 이제 과학 그 기구 중에서도 원심 분리기가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뭔가를 물질을 분리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심 분리기는 이게 동그랗게 생겨서 아마 원인데 막 뱅글뱅글 막 돌게 합니다. 얘를. 그래서 이제 따로 분리를 하는데 이제 혈액 우리가 피죠. 혈액을 분리하면
밀도가 큰 혈구는 그랬어요. 밀도가 큰 혈구는, 혈구라는 건 뭐냐면 우리 피 속에 고체 성분이 있어요. 좀 딱딱한 이게 덩어리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혈장 속에 떠다니는데 이제 적혈구 들어보셨나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고체 덩어리니까 고체 성분이니까 아무래도 밀도가 커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갑니다. 아래쪽으로 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저기가 가라앉고 아까 벽시가 가라앉고 달걀이 싱싱하게 가라앉듯이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밀도가 작은 혈장은요, 그 피가 있다면 피는 이 혈장과 혈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쵸? 혈구와 혈장, 혈액은 여기 혈액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입니다. 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혈구와 혈장 이렇게 딱 이렇게 삼총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혈구와 1번 혈구, 2번 혈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혈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구체스러운 덩어리. 그리고 혈장은 그거를 뺀 나머지 액체입니다. 그런데 약간 얘는 노란색을 띄어요. 황색 액체예요. 거의 물같이 액체가 묵습니다. 거의 물 수준이죠. 네, 얘네들은 덩어리고요. 그래서 얘네들 물은 위로다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구분해서 원심 밀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뭔가 적혈구 뭐 검사를 한다. 그랬을 때 얘를 딱 채취하기가 좋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생각 넓히기 있는데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하는 위치입니다. 이것도 이제 밀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스 있죠? 뭐 프로판 가스, 뭐 또 LPG 가스, 이제 막 그런 게 있잖아요. LPG, LNG 가스, 또 요즘은 이제 다 저기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해주는데 여하튼 그 가스를 이렇게 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조사 나오죠. 검사하러 가스 누출 검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보기를 이게 우리가 알려주는 가스가 누출됐으니까 조심하세요라는 그런 것을 경보 이렇게 벨이 울리잖아요. 그죠? 띠띠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가스가 새는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 설치를 어디다 하느냐. 그건 밀도에 따라서 이제 틀립니다. 가스에 따라서. 자, 읽어볼게요. LNG. 그냥 LNG 가스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LNG는 가스 배관을 통해 각 가정 등에 공급되고, 그렇죠? 우리 가정에 또 공급되는 가스입니다. 그 다음에 LPG는 뭐냐면 프로판 가스라고 옛날에 우리 통에 담아서 가스 떨어졌어. 가스집에 전화해. 그래서 가스 배달을 시켜요. 그쵸? 생각나시죠? 네, 그게 바로 LPG 가스입니다. 그래서 주로 가스통에 담아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예,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LNG는 우리가 가스 배관을 통해서 가스 공사 뭐 이런 데서 가스 배관을 통해서 우리 집집마다 공급되는 거고요. 가스통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또 필요한 데 가서 쓰는 거 그런 것들은 LPG. 예, LPG 이렇게 통에 써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도 식당 같은 데서는 가끔 LPG 쓰는 데도 많아요. 그죠? 가스를 많이 쓰고 할 때는 이렇게 배관을 통해서 오는 것보다는 그런 통으로 쓰는 게 불도 세고 많이 쓰니까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이렇게 쓰는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LNG는 액화 천연가스를 말하는데 액화는 액체를 이제 이렇게 기체화시킨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스처럼 이게 눈에 보이지 않죠. 예. 그런데 LNG 다 액화 천연가스를 말하는데 여기 설명이 계속 나올 거예요. 설명을 잘 들어보실게요. 자, 이는 땅속 깊이 묻혀있던 메테인
가스를 메탄가스라고 합니다. 이거 메탄가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탄가스를 깨끗하게 정제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LPG는 액화 석유가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석유에서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는 원유에서, 원유라는 건 석유예요. 우리가 뭐 바닷속에도 원유가 파묻혀 있고 뭐 땅속에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유에서 분리한 거예요. 요런 아까 분리기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다 분리를 합니다. 원유에서 분리한 것으로 프로페인, 아까 프로판 가스, 우리가 프로판 하는 거예요. 프로판과 뷰테인 가스의 혼합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럼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 계속 볼게요. LNG의 밀도는 공기의 밀도보다 작아서 위로 올라간대요. 위로, 밀도가 작으니까 가볍다는 거죠. 공기보다. 그럼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집마다 공급되는 가스라 그랬죠. LNG가. 네. 그러면 LNG가 누출되었을 때는 위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창문을 열어서 위로 그냥 막 환기를 하셔야 돼요. 가끔가다 가스불 쓰면, 네, 가스레인지를 쓰고 난 다음에는 꼭 환기를 시켜주셔야 좋대요. 그래 아무래도 불이 나오면서 그 가스가 막 그 실내로 막 돌아다니겠죠. 자, 그 다음에 LPG 밀도는 공기 밀도보다 커서 아래에 가라앉으므로 LPG가 누출되었을 때는 문을 열어 아래쪽을 쓸어내야 한다. 밀도가 공기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무거우니까 가라앉아요. 밑 쪽으로 자꾸 가라앉아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문을 열되 얘네가 자꾸 가라앉으니까 뭐 이런 비 같은 거를 이용해서 막 슉슉 해서 그 문으로 나갈 수 있게. 이거 창문은 좀 위로 열려 있죠. 그 밑으로 열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큰 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을 자꾸만 이렇게 섞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밀도 차이 때문에 가스 누출 경보기는 사용하는 가스가 LNG면 위쪽에다가 달아야 되고요. LPG면 아래쪽에 설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가스가 누출된 게 다 아래로 가니까 LNG는 LPG는 아래쪽에다가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집집마다 쓰는 LNG는 누출되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죠. 밀도가 작으니까, 가벼우니까. 그래서 위쪽에다 설치해야 얘가 감시하기가 좋겠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합니다. 네, 그 밑에는 그림이 있는데 LNG와 LPG 더 안전한 가스는 그랬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고 갈게요. 자, 가스가 누출됐을 시 창문을 열고 방석 등을 이용해 빗자루질 하듯 바닥을 쓸어냅니다. 가스 안전 교육에서 꼭 등장했던 이 말 기억하시나요? 네, 가스가 누출됐을 때 바닥을 방석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어내듯이 한대요. 그런데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누출 시 바닥으로 가라앉아 고이게 되거든요. 이때 스파크라도 생기면 모여있던 가스가 펑 하고 터지게 되죠. 예, 뭔가 조금만 열기를 가하면 얘가 팍팍 해서 뻥 하고 가스가 주변에 쌓여 있으니까 터진다는 거죠. 그리고 인체에도 굉장히 해롭죠. 네, 그 다음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쉽게 확산되고 고이지 않아요. 누출 시 환기만 잘하면 됩니다. 네, 위로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막 둥둥 떠다녀서 여기저기 잘 퍼진대요. 더구나 불이 붙으려면 540도씨라는 높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도 잘 붙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게 더 안전할까요? 그래도 LNG가 LPG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죠. 이렇게 했죠.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네, LNG가 LPG보다 훨씬 더 안전하죠. 이렇게 했네요. 예, 마스코트가. 네. 자, 그러면 생각 따지기 총 정리하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2단원에서 배웠었는데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1번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이다. 그랬습니다. 끓는 점은 항상 일정해요. 물질에 따라서 틀리지가 않아요. 100도에서 다 끓어요. 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순수한 액체 물질의 끓는 점은 액체의 양이나 불의 세기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예, 순수한 액체는 그렇다. 그렇죠. 그죠? 일정합니다. 뭐 양과 상관없어요. 100도씨에서 끓어요. 불에 세게 해도 이제 시간이 좀 빨리 끓을 뿐이죠. 그 물 온도는 같다는 거죠. 끓는 점은 같다는 거예요. 끓는 점은 같아요. 근데 불을 세게 하면 좀 빨리 끓는 점이 빨리 도착하겠죠. 네. 그리고 끓는 점은 주위 압력이 커지면 높아지고 주위 압력이 낮아지면 낮아진다. 네, 끓는 점은 이 양이나 불세기에 관계없고요. 주위의 압력이 주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커지면 높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낮아진다. 그래서 산에서 밥을 하면 네, 얘가 끓는 점이 높아져서 밥이 설 익게 된다. 그런 거죠. 압력이 높죠. 산에 올라가면 예. 반대로 압력이 낮아지면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4번 증류. 네, 증류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했을 때 나오는 기체를 냉각해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이다. 네,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했을 때 네, 액체 상태의 물처럼 물에다가 뭐 소금물 뭐 이런 것들을 가열했을 때 나오는 기체를 냉각해서 식힌다는 거죠. 식히면은 거기에 물방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울방울 맺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술 만들 때 그 사진 혹시 생각나시나요? 예, 여기 증류주 만들 때 예, 여기에 맺혀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우리가 한 땀 한 땀 따듯이 얘는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해서 맑은 수리를 거른답니다. 예, 그런 증류고요. 그 다음에 밀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밀도는 물질의 일정한 부피에 대한 질량의 값을 말한다. 네, 이 말도 사실은 어렵긴 한데, 네, 밀도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부피, 예, 부피라는 것은 이렇게 높이가 있고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넓이가 이렇게 있는 통을 통에서 여기 차지하는 여기, 예, 여기에 들어가는 그 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질량은요, 무게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게. 우리가 그람을 나타낼 수도 있고, 킬로그램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에 물질 부피가 이 정도 있을 때, 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따지는 게 밀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밀도가 높고 낮고 물질마다 틀리고, 네. 그리고 우리 골밀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구 밀도. 예. 요만한 땅에 있어요. 부천이라는 네,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이만큼 있어요. 뭐 500만 아니 저기 70만 명 있어요. 70만 명은 인구 밀도가 어떨까요? 엄청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같은 요만한 크기의 땅에 저기 경상도 어느 지방에 요만한 땅이 있어요. 근데 인구는 한 20만 밖에 안 돼요. 20만 인구가 20만 얘는 70만 그러면 밀도가 누가 높아요? 예, 얘가 높죠. 부천이. 예, 경상도에 있는 요 도시는 면적은 넓지만 이렇게 땅덩어리는 넓지만 이제 인구가 얼마 안 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낮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6번. 주위 물질보다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뜬다. 우리가 어때요? 계란과 벽시 그거를 보셔서 아시겠죠? 그거를 사진이랑 나왔었는데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나왔으니까 자, 우리 생각 확인하기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다음 그래프는 어떤 액체 물질의 양을 달리하면서 같은 불의 세기로 가열할 때 시간과 온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그랬어요. 이제 그래프라는 것은 이제 어떤 상태나 이런 것을 이제 숫자를 여기 그림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간이 30분, 아니 5분, 10분, 15분, 20분,
25, 30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이제 이쪽은 시간을 나타내고요. 이쪽은 뭐를 나타내냐면 온도를 나타냅니다. 온도는 5도, 10도, 15도, 20도, 30도 해갖고 이제 뭐 쭉쭉쭉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 100도, 여기가 100이에요. 100도를 표시했어요. 그럼 이제 물질을 가열을 해봅니다. 여기가 0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0. 여기는 5도, 10도, 15도 이렇게 아니 시간이죠. 5분, 10분 이렇게. 근데 물질을 이제 가열을 하면은 이제 끓겠죠. 네, 그래서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다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다 여기에 와서 100에서 만나네요. 100에서 다 만나 보니까 빨간 선도 빨간 선이 이렇게 돼서 쭉 가고요. 그 다음에 파란 선이 또 얘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만 시간이 걸리는 걸 알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가서 결국은요 온도는 100에서 다 만났어요. 100에서 만나서 쭉 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노란선이네요. 노란선도 하나 있어요. 노란선은 얘는 시간이 더 걸리네요. 얘는 시간이 한 2쯤 걸리네요. 이쯤. 여기가 시간이라 그랬잖아. 5분, 10분, 15, 20, 25. 얘는 30분이나 걸려서 끓고요. 얘는 5분, 10분, 15분이면 끓고요. 얘 빨간 거는 10분이면 끓었어요. 그쵸? 여기가 10분이니까. 얘는 15분, 얘는 15, 20분, 25, 30. 노란 건 30분 만에 끊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관찰을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여기 있긴 있네요. 그림이 있죠. 네, 그림이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네, 그래프가 딱 있죠. 네, 가열 시간입니다. 오른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분, 10분, 15, 20, 25, 30 이렇게 나갑니다. 쭉쭉쭉. 온도는요. 온도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여기가 100이에요. 100도. 네. 100도. 네. 아이고 조금 미달됐네. 네, 여기가 100이라고 합시다. 그냥. 네, 100도입니다. 여기가 100도에서 빨간 것도 끓었죠. 파란 것도 여기서 딱 걸려서 끓었죠. 노란 것도 끓었죠. 그런데 시간은 다 틀려요. 시간은 얘는 10분 만에 끓었죠. 얘는 20분 만에 끓었네요. 얘는 30분 만에 끓었어요. 얘는 한 15분 정도 끓었고요. 얘는 30분 걸렸어요. 자, 볼게요. 문제. A, B, C는 모두 서로 다른 물질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공표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A, B, C는 모두 서로 다른 물질이다? 아니죠. 왜냐하면 끓는 시간이 다 같잖아요. 같은 물질이니까 같죠. 근데 B나 C는 뭐 양이 많거나 아니면 냉동실에서 꺼내서 온도가 굉장히 차가웠었어. 그래서 그 끓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럴 수 있어요. 같은 물질이에요. 끓는 점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아니다. X죠. 틀렸어요. 그다음에 C가 가장 먼저 끓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C는 노란색 선인데요. 가장 먼저 끓었나요? 아니죠. 빨간 게 가장 먼저 끓었죠. 네, 얘는 10분 만에 끓었는데 얘는 한 30분 걸렸잖아요. 양이 많았나 봐요. 네, 그럼 얘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3번 그래프에서 일정한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 네, 맞죠. 일정한 온도. 여기에서 다 만났잖아요. 다 100에서 만났어. 그래서 끓는 점이야. 끓는 점이 얘는 순수한 물질이라고 했을 때 100도에서 다 물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100에서 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물질이 어떤 거라고는 나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100이라고 제가 표시한 건 물이라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네, 물은 100도에서 끓으니까 네, 물질마다 끓는 점이 틀려요. 네, 자 1번 그래서 맞는 거는 일정한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 3번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물이 끓을 때 생성되는 공기방울이 무엇인지 골라봅시다. 네, 우리는 집에서도 냄비에 물을 끓이고 주전자에 물을 끓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방울방울 뚜껑에 맺혀 있습니다. 그 공기방울이 뭔가 과연 뭘까요? 자, 1번 공기? 공기 아니죠.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데 숨쉬는 떠다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죠. 네, 얘는 공기방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산소도 마찬가지죠. 이런 공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산화탄소 어때요? 이산화탄소는 무거워요. 그래서 가라앉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요. 방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공기 속에 들어있어요. 얘도. 그러면 4번 수증기 어때요? 그렇죠. 수증기죠. 정답은 4번. 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 그림은 방울토마토와 딸기를 물에 넣은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딸기는 물에 뜨고 방울토마토는 물에 가라앉는 까닭을 밀도와 관련지어 설명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자, 이 통에 이제 우리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방울토마토하고 딸기 주로 많이 같이 이렇게 사오시잖아요. 그럼 같이 이렇게 따로 거의 따로 씻으시긴 하는데 이렇게 이게 실험 삼아 한번 이렇게 같이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물에다 넣어봤더니 방울토마토는 이렇게 가라앉아요. 딸기는요 떠요. 이거 왜 그런가 이유를 설명해봐라. 그런 거예요. 벽식, 달걀 다 해봤죠?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딸기는 물보다 뭐가 밀도가 작고, 그쵸? 물보다 뭐가 작아요? 밀도가 작아요. 딸기는 밀도가 작아. 그래서 떠요. 근데 여기에 물보다를 넣어야 돼요. 공통적으로. 물보다. 물에다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토마토는 토자만 쓸게요. 토마토는 물보다 밀도가 어때요? 밀도가 크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쵸? 작아보다는 작고를 쓰세요. 작고. 딸기는 밀도가 물보다 작고 토마토는 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는 가라앉고 딸기는 둥둥 떠 있네요. 그쵸? 네, 요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단원 정리가 다 끝났고요. 그 옆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는데요. 1번 무지개 물탑 찾기가 있습니다. 예, 한번 물탑을 쌓아보자. 이건 원래 이제 교실에서 해야 되는데 교실에서 지금은 이제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물탑 쌓기 한번 해볼게요. 준비물을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다음에 준비물 이용해 무지개 물탑을 쌓아보자. 컵 7개 있어야 되고요. 설탕, 티스푼, 그린 물감, 스포이트는 뭐냐면 우리가 에센스나 이렇게 화장품에 보면 이렇게 쪽 빨대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는 뚜껑에 있어요. 그거를 쭉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에센스 뭐 이런 것들이 싹 딸려오죠. 그래서 이게 딱 떠가지고 바를 곳에 손에다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그걸 이렇게 바르죠. 네, 그걸 말합니다. 스포이트. 네, 투명하고 폭이 좁은 긴 유리컵 이렇게 필요합니다. 물에 설탕과 물감을 다음과 같이 혼합해 농도와 색이 다른 설탕물을 만든다 그랬어요. 자, 볼게요. 여기 자, 빨간색 물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물에다가 빨간색 물감을 타면 되겠죠? 그럼 빨간색 물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다 설탕물을 타는 거예요. 주황색 설탕물입니다. 자, 물 100ml에다가 설탕 2스푼. 주황색 물감을 탑니다. 그럼 주황색 설탕물이 되고요. 노란색 설탕물은 똑같은 데다가 설탕을 더 많이 타요. 4스푼을 탑니다. 거기다 노란색 물감. 초록색은요. 물의 양은 같아요. 근데 설탕 6스푼, 2스푼씩 늘어납니다. 거기다 초록색 물감. 파란색 설탕물은 똑같고요. 설탕 또 8스푼에 파란색 물감. 남색은 설탕물은요. 물 똑같고 설탕은 10스푼 남색 물감. 그 다음에 보라색 설탕물
또 물 100에다가 설탕 12스푼, 보라색 물감 이렇게 다 타놓습니다. 타서 아까 병 7개 준비하라 그랬죠? 컵 7개. 예, 거기에다가 자, 좀 따로따로 이렇게 타놨습니다. 7개에다가 각각의 설탕물을. 자, 설명 볼게요. 보라색 설탕물에서 빨간색 물의 순으로 각 설탕물 또는 물을 스포이트로 빨아들인 다음 컵에 벽을 타고 흘러내리도록 조심스럽게 넣는다. 자, 여기 7개. 자, 빨, 주, 노, 초, 파, 남, 보. 7가지 무지개 색깔 물감색 물 타놓은 거, 생각나시죠? 네. 그럼 물의 양은 같아요. 그래서 키가 다 똑같아요. 그 양이. 근데 설탕의 양이 틀려졌어요. 네. 그래서 7가지 색을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스포이트가 요겁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화장품에 다 많이 있으니까. 예, 요거를 이용해서 얘 물감을 떠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 벽면을 요 유리컵 있죠? 좁은 유리컵 요거를 벽을 타고 흘러내리도록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넣어봅니다. 자, 그것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한 겁니다. 여기까지. 네, 설탕물에 녹인 설탕의 양이 많을수록 설탕물의 농도가 진하다. 그렇다는 것은 각 설탕물이 층을 이루며 잘 섞이지 않는데요. 그것은 설탕물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잘 섞이지가 않아요. 얘네들끼리. 예, 나랑 너랑은 이게 틀려. 농도가 틀려. 이러면서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먼저 넣네요. 맨 위에 빨간색이 올라올 수 있게. 그래서 거꾸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얘가 5번, 얘가 6번, 얘는 7번. 네,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담습니다. 이 좁은 컵에. 그랬더니 결과물이에요. 얘가 결과 이렇게 됐어요. 다 넣어본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네, 결과가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보. 아유, 뭐 신기하죠? 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실험을 끝냈고요. 그 다음에는 손소독제 만드는 거예요. 손소독제.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창체 수업 하나 복지관에 가서 하신 거 생각나실 거예요. 비누 만들기 했었었죠? 그거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생각나실 거예요. 예쁜 곰인형, 곰 모양의 비누, 조그만 거, 그런 거 만들어서,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손소독제 만들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물에 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에 손소독제를 이용한다. 손소독제를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에 물질을 섞으면 손소독제를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손소독제를 이제 사서 많이 쓰긴 하는데, 요거를 직접 만들어서 양이 많이 필요할 때 그런 데서는 많이 만들어서 보건소 이런 데서는 직접 막 만들어서도 나눠주고 이럽니다. 자, 볼게요. 에탄올은 약국에서 다 팔아요. 에탄올과 글리세린, 정제수를 10대, 에탄올을 10개를 넣는다면 얘는 글리세린은 1개를 넣습니다. 분량을. 그 다음에 정제수는 0.5, 얘의 반을 넣는 거예요. 그런 비율이 그렇다 이거죠. 예. 이게 다 이제 액체 비슷한 거기 때문에 얘는 10컵을 넣는다면, 네, 글리세린은 뭐 1컵 분량, 글리세린은 고체는 아니니까 비율로 고체스러운 거니까 이제 그 정도 양을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비율로 섞으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손소독제를 만들 수 있다. 에탄올은 손에 묻어있는 세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을 하고, 에탄올. 글리세린은 손을 아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화장품 만들 때도 글리세린이 들어가고 비누 만들 때도 들어갑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이용해 손소독제를 만들어 보자. 준비물은 소독용 에탄올, 글리세린 정제수, 글리세린, 그 다음에 정제수, 그리고 손소독제를 담을 분무식 빈병, 이런 거 다 팔죠. 네. 그 다음에 티스푼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 1번 있습니다. 자, 얘가 에탄올이고 글리세린, 정제수 이렇게 있습니다. 분무식 빈병, 에탄올, 글리세린, 요걸 준비물을 준비한다. 1번 준비한다. 2번 소량의 에탄올로 빈병 안쪽을 소독한다. 그래서 에탄올 소독제니까. 그 다음에 소독을 한다. 3번 빈병에 에탄올 100ml를 채운다. 예, 여기다가 에탄올을 네, 여기 빈병에다가 100ml. 여기에 눈금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만큼을 채웁니다. 네. 그 다음에 정제수를 빈병에 5ml 넣는다. 정제수도 다 팔아요. 저기서. 약국에서도 아마 팔걸요. 네. 그 다음에 보습과 점도를 높이고 에탄올의 빠른 증발을 막기 위해 글리세린 10ml를 첨가한다. 여기 있어요. 글리세린 여기 숟갈로 수저를 이렇게 해서 떠서 여기다가 넣었죠. 네. 그렇게 하면 완성됩니다. 그럼 잘 섞이도록 흔들어야 돼. 얘가. 흔들어야 돼. 얘네들끼리 흔들어서 손이나 물건 등에 뿌려서 사용한다. 예. 네. 좀 간단하죠? 네. 재료만 준비되면 굉장히 매우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겠고요. 우리가 교과서를 전부 다 마쳤습니다. 조금 계획보다는 조금 빠르게 끝났는데요. 우리가 왜 빠르게 끝나게 됐냐면 중간에 우리가 중간중간 단원별 평가를 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동영상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 평가 포트폴리오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동영상 곧 이제 교실에서 나가서 수업하게 되겠지 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 참여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동영상으로 그냥 그것을 같이 풀어보는 걸로 같이 포트폴리오를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첫 번째 단원부터 우리 교과서를 총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포트폴리오 평가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과학 수업이 계속 되니까 그때까지 그걸 하면 딱 시간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뭐 과제점검의 날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학교에 이렇게 가서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이용해서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책을 다 끝내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